자, 수능 통달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파트 해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자. 우리 이제 1단원을 지수로그 파트를 어쨌든 나갔고, 지수로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코칭북도 한번 하고, 시리얼도 한번 했지? 믿을게요. 이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 통달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서 모의고사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테마가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돼.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가, 야, 승혁아, 지수에서 시험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수? 지수는 뭐 거듭제곱 근에 대한 정의? 그거 추론하는 거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퀄 K 붙여서 연산하는 거 하나 나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이 껴서 추론 문제로 되는 거 하나 나올 수 있고, 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쩌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로그에서 뭐가 나올까? 그럼 또 로그에서도 로그의 연산 규칙 같은 거 하나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2, 3점짜리 나올 거니까 패스.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막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외적 문제 옛날엔 4점짜리였지만 요새 뭐 나올까? 모르겠네. 뭐 이렇게. 상용 로그는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는 사실 없었다가 만들어진 약간 애매한 포지션. 과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이 나올 것인가? 는 아직 모른다. 평가원의 뜻을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활용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활용도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렇고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렇고 그거에 대한 활용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능을 보는 전체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요런 뼈대들이. 그럼 그 뼈대들 안에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뭔가 발표를 하고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지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매주 하게 되면 그 매주에 그 문제들이 들어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매주 그걸 연습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보는 30문제 중에서 가형 기준으로는 최소한 25개, 나형 기준으로는 26개, 27개까지는 그 뼈대 안에서 출제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2등급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가 예측이 잘 안 되는 막 2문제, 뭐 요런 거는 평가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도 또 한번 예측해 보는 거고, 이제 킬러 문제는 킬러 문제대로 유형과 관계없이 수학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제 훈련을 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과연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소재는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일단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공부했었다고. 그래프 활용 문제는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프의 활용 문제는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좌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활용 문제는 늘 좌표 기입부터 문제를 시작했었잖아, 그치? 그 뼈대란 말이야, 그게. 개념 공부할 때 그랬어. 그래서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 좌표를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 좌표는 우리가 그 뼈대를 이렇게 세웠었지. 문제에서 만약에 그 좌표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제시해주면 그냥 기입을 하는 거고, 그죠? 제시를 해주면 그냥 기입을 하는 거고, 제시를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의 조건에 맞게 설정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요 얘기인 거야, 그죠? 요게 이제 좌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스타일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를 풀다 보면 당연스럽게 도형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이제 출현할 거란 얘기지. 그럼 우리 수능 도형의 특징이 뭐야? 직각삼각형. 그런 그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이유 중에도 대부분이 다 뭐 때문이었어? 1번 피타고라스, 2번 특수각, 3번 뭐였어? 닮음. 수능에 나오는 도형은 95% 다 뭐라고 봐도 좋다? 닮음이라고 봐도 좋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추론 문제, 그래프의 활용 문제 중에서 이제 닮음 도형이 출현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알겠어? 더 나아서 우리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그래프의 활용에 우리 그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나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그래프. 그죠?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중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제.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나왔었어. 최근엔 잘 안 나왔으나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주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추론 문제까지.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의 뼈대들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런 소재들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아, 이렇게 나왔었구나. 그걸 이제 배우면 되는 거야. 자, 좌표부터 출발해 볼게. 자, 첫 번째 테마는 좌표입니다. 자, 좌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개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그래프의 활용 문제는 좌표를 읽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그림은 두 함수 y는 2분의 1x, y는 로그 2x의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내는 것이다. y는 x. 자, 보세요. y는 2분의 1 x하고 y는 로그 2의 x. 지수함수 하나, 로그 함수 하나를 줬는데 여기에 갑자기 y는 x를 줬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거, 수원의 개념에서 공부했었던 거 잘 살펴보면 요 y는 x는 분명히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있었어. 그래프 문제에서. 그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주의 깊게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 자, 요 문제를 통해서 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요 문제는 30초 안에 답이 나와야 정상이야.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 똑같이 따라해야 돼. 일시 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풀 때 30초 안에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준비, 시작. 자, 30초 했지, 30초. 30초 안에 돼야 돼. 자, 쌤이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한 번씩 볼게. 자, 호영아 정답 몇 번? 1번. 그쵸? 틀렸죠? 틀렸죠? 승경아 몇 번? 모르겠고요. 은비 몇 번? 4번이요. 그렇죠? 틀렸죠? 규민아 몇 번?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3개 중에서도 확률이 좀 있잖아. 규민아 몇 번? 5번이요. 네, 5번이에요. 5번이죠. 네, 5번이 잘 찍었어요. 아니요, 잘했어. 자, 기억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분의 1의 d제곱 이렇게 돼 있고 얘가 c 이냐 이렇게 돼 있고 니은에는 a하고 d를 더하면은 자 0이 되느냐 이렇게 돼 있고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c하고 2를 곱하면은 1이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 자, 갈게. 왜 쌤이 이거를 갑자기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시간을 많이 주면 다 풀어. 시간을 많이 주면 다 푼다고. 그 말은 요 정도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왜 집어넣냐면 요런 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그래프들이 눈에 잘 들어와야 돼. 저 좌표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로 선정한 기출문제집 시리얼이나 이런 책에 보면 그래프 문제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거 이제 반복적으로 풀면서 눈에 좀 그래프가 잘 들어오게 만들으라고. 자, 처음에 2분의 1의 d제곱 물어봤어. 근데 d가 여기에 있잖아. 그치?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요거고 d일 때 함수값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일 때의 y좌표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은 얘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지금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얘가 c면은 여기도 c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니은부터 조금 그랬을 텐데 a하고 d를 더하면 0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a는 지금 여기 있거든. d는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얼추 좀 비슷해 보이거든. 맞구나. 이렇게. 그죠? 시력이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 A가 하는 역할을 봐야지, 이제 그래프에서. A는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A의 역할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뭐인 거야, 얘가? 여기가 2분의 1의 A제곱인 거지. 2분의 1의 A제곱. 2분의 1의 A제곱이고 얘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거 얘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그치? 그러니까 얘에서 요걸 타고 쭉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알아놓은 정보가 뭐냐면 2분의 1의 A제곱이 결국 뭐더라? 이게 2더라. 이걸 찾은 거지. 자, 그러면 D는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D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야, 여기. 근데 D 우리 좀 전에 한 거잖아, 이거. 그치? D가 하는 역할을 저기다 넣어보니 2분의 1의 몇 제곱이? 2분의 1의 D제곱이 뭐더라? C더라. 이제 이런 거 하나 아는 거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주고 이제 나한테 A하고 D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 A하고 D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찾았어. 여기선 지금 A를 밖으로 뺄 수 있어. 어떻게 빼면 되지, 요거?
로그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고 요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앞으로 빼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거 뭐 얘가 지금 A니까 D는 근데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C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D도 뭔가 2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2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를 또 고민할 거 아니야. 근데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아직 우리가 요 함수를 이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요 D와 E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얘는 어때? 요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봐봐. 뭘로 해볼까? 요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요 D 자리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 D 이렇게 올라가면 요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y는 x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치? 여기가 D면 여기 요렇게 해서 얘도 뭔 거야? 여기도 D인 거네. 그럼 그 D가 그대로 다시 오면 D하고 E가 만나는 라인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줄 알았더니 얘는 D와 C가 연결되는 라인이고 여긴 지금 이미 A가 2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얘는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누구로 간다? 요 녀석으로 가겠다. 요 녀석으로 로그 2에 누굴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그 y 값이 누가 되더라? 이걸 찾은 거다 이거. 그럼 결국 A는 요렇게 생겼고 D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는 게 맞네요. 이렇게 찾아나간다 이거지.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 그래프 안에서 좌표를 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알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해서. 자, 그럼 디귿은 이제 좀 더 빠르게 해볼까? 디귿은 C 곱하기 2였어. 그럼 우리 여기서 똑같이 C가 하는 역할과 E가 하는 역할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근데 E는 C 먼저 볼까? C를 좀 찾아보려고 보니까 C 어때? C는 이렇게 가면 아까 여기 있었네. D하고의 관계가 있었다, 그치? 여기 D에 여기 C 있었으니까 요거 그대로 써보지 뭐. 아까 우리 기억에서 했던 거. C는 뭐다? 2분의 1에 뭐다? D제곱. 일단 써놓고 뭐 안 쓰이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2는 아까 어디서 썼어? 2에서 2. 요거 괜찮나? 요거? 왜냐면 요걸로 하면은 2를 D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 지금 D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치? 요거 바꿔봐. 요거 2를 밖으로 빼면 어떻게 돼? 2의 D제곱. 그렇죠. 2의 D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D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죠. 요 두 개 더하면 0 되는 거니까. 되겠어? 이렇게 해서 D가 맞다. 그래서 기니 D 다음 정답은 5번이었던 거죠. 됐어?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봐봐. 늘 강조하는 거. 이 수능 통달을 공부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려워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뭐 달달달 외우라는 것도 아니야. 알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에서 맞춰야 되는 그 딱 한 문제를 위해서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좌표였던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이 문제 푸는데 잘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학생들은 내가 지금 좌표를 보는 그 눈이 속도가 좀 느리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쉬운 문제일지라도 그래프 문제를 빨리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내 눈에 좀 익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 그 다음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겠지.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좌표를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좌표를 가지고 두 개의 맥락으로 만든다고 했었어. 하나는 좌표를 그냥 제시해주고 문제를 낼 것이냐. 제시를 해주지 않고 문제를 낼 것이냐. 여러분이 출제 잘하면 당연히 뭘 내겠어? 제시 안 하는 쪽을 내겠지. 만약 제시하는 쪽을 낸다면 이건 문제가 좀 쉽겠죠. 그래서 제시를 하는 쪽은 뭘 해주면 되고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기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제시를 해주지 않는 유형은 뭐 하면 된다? 문제의 조건에 맞게 설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나머지 요것만 할 줄 안다면 그 다음은 다 이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문제는 다 써주고 그냥 읽기만 하는 문제였고 지금부터 우리가 풀 문제는 기입하거나 설정하는 문제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좌표 기입에 대한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시작.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동영상 듣는 친구들 이거
쌤이 자 풀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옆에 스톱워치 놓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에 스톱워치를 켜놓고 자 시작하면은 스톱워치를 켜놓고 하는 게 좋아. 딱 눌러놓고 시작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각 문제별로 요 정도 시간에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보통은 막 넉넉히 잡고 싶다 그러면 3분.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렵지 않은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3분 안쪽으로 풀어주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어쨌든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3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봐보자고. 자, 근데 그 평상시에 선생님 우리 코칭북 있지? 코칭북이나 시리얼 연습한 때도 똑같아. 그때도 똑같아. 복습을 할 때도 스톱워치에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을 맞춰놓고 눌러놓고 풀고 시간이 되면 일단 시간이 부족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풀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아 내가 오늘 10문제를 풀었는데 시간 내에 푸는 거는 결국 2문제밖에 없네. 맞추긴 다 맞췄는데 그러면 수능 나가서 맞추기는 힘든 거니까 그러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코칭북이든 시리얼이든 책에다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럼 또 연습할 때 책에 다 써 있잖아, 그치? 그럼 풀기가 싫어지니까 늘 그렇게 연습하라고. 자, 가보자. 문제에는 지금 로그 함수 2개가 있고 정보가 2개 있는데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요 삼각형 ABC가 일단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는 정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문제에서 점 B의 좌표를 알려줬지? 뭐라고 알려줬어? P, Q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일단 B의 좌표를 알려줬으니 기입을 한다. 요게 P. 그리고 요게 Q.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P 쓰고 여기다가 Q를 썼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굳이 Q를 쓸 이유가 없지. P가 여기 들어갈 때 요 Y좌표니까. 그래서 이걸 쓰려고 봤더니 요 녀석이 모양이 좀 불편해. 그죠? 이거 보고 안 불편하면 안 돼. 안 불편하면 공부하나 말아야. 뭐 괜찮은데? 이거 불편해. 이거 어떻게 생겨야 돼? 그럼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에이, 이게 더 불편한데? 하지 마. 공부하지 마. 어차피 못 풀어. 이렇게 놔야지. 그럼 모양이 어때, 모양이? 여기서 몇 칸 올라간 거야? 2칸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었던 거지. 이런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정삼각형 좋아, 안 좋아? 우리가 좋아하는 삼각형은 뭐야? 나눠야지. 이러면 이제 이 정보를 왜 줬는지가 눈치가 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P였어. 그러면 요 Y좌표는 우리 Q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 집어넣어서 로그 2에 P에다가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P만 찾으면 Q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요 길이가 2였는데 이거 정삼각형 반띵한 거니까 요 길이 얼마?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루트 3인 거죠. 자, 좌표 기입하러 갑니다. 그럼 여기는 x좌표 뭐가 되는 거야? p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C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y좌표는 로그 2에 p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러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왜 끝난 거다? 이 C의 y좌표와 요 B의 y좌표의 간격이 몇 칸 차야? 한 칸 차이죠? 요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요게 지금 1이잖아, 요 간격이. 결론. 마지막 연산을 뭘로 만든다? 로그 2에 P 플러스 루트 3에다 뭘 더하면? 1을 더하면 누가 된다? 로그 2에 P에 플러스 2가 된다. 요런 얘기죠. 맞나요? y좌표만 그냥 읽은 거야. 하나 없애줄게. 1. 그럼 얘는 진수만 놓고 보면 P 플러스 루트 3이고 요거는 1은 로그 2에 2죠? 더하면 뭐가 돼? 2P가 되는 거죠. P 하나 날리고 P 값 얼마? 루트 3이 되면서 문제는 끝난 거다. 요런 얘기야. 그러면 봐봐. 자, 이 문제를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감해 볼 때 이 문제에서 애초에 주었던 이 정삼각형을
찢어서 직각삼각형으로 만들고, 문제에서 나한테 12를 걸고 있는 요 함수의 모양이 불편해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빨리 찾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전부 다 그냥 좌표를 기입한 것밖에 없어. 맞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산 한 줄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3분이 지금 걸리는 이유는 뭐다?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 어려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 이런 류의, 이건 유명한 기출문제야. 수능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니까 나는 앞으로 그래프 문제를 만나면 빨리 좌표를 기입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 문제를 보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 문제도 좌표 기입 문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자, 바로 해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세 로그 함수 fx는 k 로그 x, k제곱 로그 x, 4k제곱 로그 x 그래프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왜 좌표의 기입이냐면, 얘를 알려줬으니까, 그지? 그죠? 요 녀석이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은 x 이퀄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2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간 거니까 지금 여기 p는 보니까 여기 2일 때 여기서 만나는, 누구랑 만나는 거야, 지금 이거? 얘랑 만나는 거지, 얘랑, 그치? 얘일 때 x가 2일 때니까 여기서 지금 저 스몰 p는 뭐인 거야, 결국? 요 스몰 p 요거. 얘는 k제곱의 로그 2인 거죠, 이렇게. 괜찮나요? 저 q는 뭐냐면 2가 요 그대로 계속 올라가서 얘랑 만났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q가 뭐냐라고 하면 4k의 제곱 로그 2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q하고 r을 이제 잡으러 갈 건데, q하고 r을 잡으러 가보자고. q는 p가 요대로 요 y좌표 p가 계속 이렇게 올 때의 x좌표만 찾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q가 만나는 요 그래프가 지금 얘니까 이 녀석의 y좌표가 뭐일 때를 찾는 거라고? 이 녀석의 y좌표가 k제곱 로그 2일 때를 찾는 거라고. 맞죠? 지금 요 스몰 p가 얘니까 요 녀석의 y좌표가 이거일 때를 찾는 거지. 그러면 k는 하나 이렇게 약분돼서 없겠네? 그리고 k 하나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걸 거. 그럼 x는 결국 뭐인 거야? 2의 k제곱인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의 k제곱이다. 요런 얘기인 거지. 됐죠?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죠. r도 q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y좌표가 q일 때의 여기서 이제 x좌표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얘잖아, 얘니까 얘 이퀄 q가 뭐야? 4k의 제곱 로그 2인 거지. 요게 같아지는 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번에는 k제곱은 이렇게 둘 다 없어지겠네? 그래서 4는 위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야?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되겠어? 그래서 좌표 다 기입했죠. 좌표만 다 기입하면 문제 끝난 거야.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제 마지막 연산에 대한 정보가 있죠. 세점 PQR이 어떻게 있다고? 한 직선 위에 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보니까 좀 정리해 놓을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할 때. 이거 무슨 말이지?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 세 개, 그죠? 요 세 개의 점 중에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하든,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하든,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하든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요걸로 이제 마지막 식만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규민아, 기울기가 같다 말고 식 세울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지? 한 직선 위에 세 점 있을 때. 생각나는 거 없어? 너만 아는 게 하나 있어. 벡터의 실수배라고 있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벡터의 실수배인데, 우리 이제 벡터를 안 하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죠? 수능에 안 나오니까, 우리 올해는 안 나오니까. 이게 내년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벡터의 실수배도 좀 활용하면 좋겠죠. 어쨌든 기울기가 같다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우리는 뭐 간단해. 여기하고 여기 요 기울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요 기울기 불러봐. x 증가량 2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그 다음에 요 y 증가량은 그냥 p 쓰면 되지. k제곱 로그 2. 자, 요 기울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써도 되고 뭐 전체 기울기를 써도 그건 뭐 자유죠. 근데 기왕이면
여기 둘 다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죠? P하고 R을 놓는 게 좋겠지. 그러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Y 증가량은 이제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을 요 그래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그지? 그래서 아까 여기 써보면 뭐가 될까? K제곱 곱하기 로그 요 자리에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두 녀석이 같다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간단히 계산이 되겠다. 어차피 뭐 여긴 숫자고 요 K제곱 날라갈 거고 2의 4제곱만 앞으로 나오면 또 이것도 약분이 될 테니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K가 얼마 나온다? K가 얼마 나왔어? 서연아 얼마 나왔어? K 안 구했어. K 안 구하고 그냥 AB 바로 구했어? 오케이, 바로 구했대요. 정답은 어쨌든 88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도 이제 풀어놓고 나서 보면은 별게 없지. 지금 우리 계속 무슨 연습을 하는 거다? 좌표를 기입하는 연습하는 거다. 어려운 과정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자.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좌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에 맞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 또 풀어보고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 자, 볼게요. 요건 좀 괜찮았는데, 요거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라고는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이거 점 P하고 점 Q의 뭐가? X좌표의 B가 몇 대면? 1대 2다. 그럼 너 뭐라고 놨겠어요? 호영 뭐라고 놨어, 이거? 이거 A라고 놨어?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놓겠지. 이렇게 설정하란 얘기지, 뭐. 문제에서 좌표를 얘네처럼 저렇게 안 가르쳐주고, X는 2, 저렇게 P, Q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얘는 그냥 정보를 준 거지. B가 1대 2다. 그러니까 하나는 A, 하나는 2A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좌표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점 P는 X좌표는 A일 거고 Y좌표가 이제 두 개겠죠. 요 그래프도 지나가고 요 그래프도 지나가는 교점일 테니까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A제곱 이퀄 뭐가 된다? K 곱하기 3의 A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2A는 여기다 넣을 건데 얘도 역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에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 제곱 더하기 8 이퀄 여기다 넣으면 K 곱하기 3의 2A. 이 두 녀석 연립해서 이제 찾으란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2A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어서도 그래. 우리 이런 거 음수지수 나오면 없애버리는 게 원칙이야. 지수의 연산에서. 그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3의 A제곱을 곱하자고. 3의 A제곱을 곱할 생각을 하자고. 양쪽에다가. 괜찮겠지? 어우씨,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겠지? 이 정도 생각 하겠지? 이거 곱하면 얼마? 1 되는 거지. 이쪽은 K 곱하기 3의 2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K 곱하기 3의 2A 제곱이 1이라는 걸 왼쪽에서 이제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되겠어? 네, 그럼 어렵지 않네. 여기에 1 들어갔으니까 요거 저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얘는 7 되나요? 7? 7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의 2A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뭐였어? 35K의 값을 구하라고 해. 35K. 그러면 우리 여기 3의 2A 제곱의 값만 알면 되네. 굳이 이 A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3의 2A 제곱은 얘만 넘어가면 얼마? 4분의 7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뭐가 된다? 4분의 7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K 값은 얼마예요? 7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거지. 되겠어?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정도 문제는. 그치? 자,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이 좌표를 설정해서 넣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또 시작해 봅니다. 요건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아. 2분.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스톱워치 2분 맞춰놓고 한번 시도해봐. 자, 보죠. 자,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굉장히 좋아요. 수능 문제입니다. 자, 할게. 자, 그림과 같이 2로그 2의 x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뭐랑 만나면 B고 또 B를 지나고 뒤에 가고 만나면 D고 뭐 이런 설명이 그냥 쭉 있어. 그지? 그럼 이 좌표들을 이제 하나씩 다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정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A, B의 길이가 2라는 정보밖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다. 뭐 이렇게 줘도 좋고, 아니면 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A와 B와 X 좌표의 차는 2이다. 뭐 이렇게 줘도 좋고. 그죠? 말로 줘도 좋고, 선분의 길이로 줘도 좋고, 상관없다. 어쨌든 우리는 요거 하나를 뭐 알파 정도로 설정을 하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될 뿐이다? 알파 플러스 2가 될 뿐이다. 이걸 원하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정보를 하나 더 줬는데, 요 길이도 얼마라고 했던 거야? 요 길이도 2라고 해서 정보를 하나 더 줬던 거다. 그죠? 그럼 이제 정보를 준 걸 가지고 좌표를 하나씩 또 써보도록 하자. 자, 요 A는 알파를 집어넣고 여기다 넣었으니까 A의 이제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자, A는 알파, 2 로그 2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좌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B는 뭐야, B는 알파 플러스 2를 넣을 거니까 B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2, 그죠? 알파 플러스 2, 여기다 넣은 거니까 어떻게 돼? 2에 알파 플러스 2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요 점의 Y좌표나 요 점의 Y좌표는 어때? 같은 거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네. 2 로그 2의 알파하고 누구는 같다? 2의 알파 마이너스 1은 같다. 이런 정보 하나 얻은 거지. 근데 하나는 지금 로그고 하나는 지수니까 여기서 뭔가 써먹을 건 없어 지금. 일단 그래도 정리는 해놔야지. 모르니까. 이따 쓸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D 정보 볼 건데, 자, D도 마찬가지야. D도 알파 플러스 2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D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 로그 2에 알파 플러스 2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정보가 하나 더 나온 거지? 어떤 정보가 나왔어? B점의 좌표에서 뭐를 더하면? 2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나왔거든. 그죠? 그럼 Y좌표를 얘 아니면 얘 요걸 이용할 건데 로그 이용할래? 지수 이용할래? 당연히 로그 이용해야지. 왜? 이 좌표가 로그니까. 그죠? 결국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는 2 로그, 그렇죠. 2의 알파에다 뭐 더하면? 그렇지. 2를 더하면 이 D가 되다. 여기서 끝났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끝났네. 이 둘이 같은 거니까 2는 그냥 다 약분해버리고 1로 바뀌고 이거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녀석 요 1은 로그 2의 2가 될 테니까 로그 2에 뭐가 된다? 2알파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같다는 거니까 결론 뭐야? 알파 플러스 2와 누가 같다? 2알파가 같고 넘어가면 알파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온 거다 이거죠. 아, 찾았네. 찾았으면 이제 저기 있는 점은 다 표현이 가능한 거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지? 삼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요거. 이렇게 생긴 사각형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냥 구할 필요 뭐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죠 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가르쳐 준 셈이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얼마야? 요쪽은 어차피 2니까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결국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요거. 그리고 심지어 요 길이 알려줬고 결국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의 Y좌표를 이미 알고 있다. D의 Y좌표가 지금 요거였는데 알파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로그 2의 4는 2고 거기에 2가 있었으니 얘 얼마다? 여기 4가 되는 거죠. 4. 그죠? 그럼 C점의 좌표만 알면 되니까 요게 4가 되려면 요 녀석이 2가 돼야 되므로 X좌표 얼마다? 여기 X좌표 얼마? 5가 되면 되는 거죠. 5. 이렇게. 알파는 아까 2였으니까 여기 4고 그럼 여기는 얼마다? 1이겠지.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정답은 3 나온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네. 안 어렵지, 그치? 안 어렵지. 그래서 좌표를 기입하는 것과 좌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제 이거 쌤이 당연히 코칭북 만들 때 요 컨셉 그대로 있는 문제를 또 찾아서 넣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복습하고 또 한번 풀어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리얼이나 이런 기출문제집을 풀 때는 걔네 그 문제집에는 이게 컨셉별로 순서대로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막 순서대로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거 연습할 때는 내가 티칭북이나 코칭북을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선별하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좌표를 설정하라는 문제구나. 그러면서 한번 연습. 아, 이건 그냥 좌표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연습. 그렇게 하면 3단계로 연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배운 거 한번 복습. 코칭북에는 같은 컨셉이니까 한 번 더 연습. 그 다음에 시리얼 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문제풀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모의고사 시험지가 딱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문제씩 들어있으니까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지. 아, 이번 모의고사
도전. 아씨, 신발 틀렸네. 다음번에 맞춰야지. 또 한번 공부하고 다음 주에 또 신발 또 틀렸네. 그렇게 계속 틀리다 보면은 언젠가 맞춘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한번 맞추기 시작하면 안 틀려 그 유형을. 그럼 이제 다음 유형 계속 정복해 나가는 거야. 알겠어?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25문제, 27문제까지는 안전하게 가야 된다. 안전하게. 포기만 안 하면 된다. 포기만 안 하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활용문 뭐야 이게? 넓이 활용이네. 넓이의 활용이죠. 넓이의 활용인데 요거하고 그래요. 풀고 갑시다. 순서를 좀 바꿀까 했는데 풀고 갑시다. 자, 6번 문제 풀어보시고 6번만 먼저 일단 풀어봅시다. 시작. 자, 넓이의 활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넓이의 활용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좌표를 계속 활용하는 문제인데 소재가 넓이여서 그냥 넓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그 소재 이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얘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점이 이제 4개 있는데 얘도 이제 문제를 이건 좌표 제시형이겠지? y좌표를 알려줬으니까 그지? k라고 알려준 거니까 그냥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y는 k선이니까 얘가 이제 k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요 x는 2의 k제곱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요 이 자리가 2의 k제곱, 0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요 그래프는 지금 이름이 뭐야? 요 그래프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되는 건가? 맞나요? 요 그래프 이름? 그럼 얘는 뭔 거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 그래프는 또 k가 되면 x가 뭐가 돼야 돼? 요거 이퀄 k 이렇게 되면 k가 되면 요 x 위로 이렇게 탁 올라오면 되겠지. 그럼 이게 x분의 1이 되는 거지. x분의 1 로그 2의 x분의 1이 k 이렇게 돼야 되니까 x는 뭐인 거야? 2의 마이너스 k제곱이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이 2의 마이너스 k제곱, 0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얘들아 요 점의 좌표는 뭐야? 요거 정점이니까 1인 거지. 됐어. 그럼 다 나왔네. 좌표.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써보자. 자,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2의 마이너스 K제곱, K가 되는 거고. 그죠? B점의 좌표는 2의 K제곱,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2의 마이너스 K,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어디죠? D? D가 요거. D가 정점 1, 0이 되는 거고. 자, 2는 2의 k제곱, 0.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거 옆에다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저기다 쓰면 되지, 그지? 쌤은 지금 보여주는 중이니까 여기다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 삼각형 3개가 S1, S2, S3인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등차 수열 알잖아. S1, S2, S3가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치. 가운데 있는 녀석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쪽 녀석의 합과 같다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거지. 등차 중앙의 관계. 그럼 이제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가죠. S2부터 갑시다. S2 요쪽은 요 밑변의 길이 얼마야? 2의 k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높이 k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죠? 높이 여기 k니까 지금. 그치? 그 다음에 S1은 S1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왜 갑자기 했어? 저거 1을 2를 빼먹었어. 그래요. 틀리면 되지 뭐. 자, 이게 여기 1에서 요거 빼야 되니까 요 길이에다가 높이는 여전히 k고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오고 더하기 S3는 이제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요 좌표에서 요 좌표 빼는 거니까 2의 k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k제곱을 빼서 곱하기 높이 주고 2분의 1 해주면 된다. 근데 이 계산이 간단한 게 일단 2분의 1은 다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줘도 되고 K도 일단 다 날라간단 말이지. 이렇게 K도.
그럼 다 2의 k제곱들로 남으니까 2의 k제곱을 뭐 t 정도로 치환할까요? 치환하면 늘 뭘 챙긴다? 범위, 그렇죠. 범위 0보다 크다 챙겨주고 치환했으니까. 자, 0보다 크다로 치환이 되면 자, 요거부터 쓰죠. 요건 뭐가 되는 거야?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요쪽은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 거죠. 이에 마이너스 k제곱은 역수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엔 누가 있다? 이건 다 없어진 거니까 t 마이너스 얼마? t분의 1 이렇게 가겠네. 자, 양쪽에 t도 곱해버리죠. t 곱하면 어떻게 된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되고 요거 t 되고 요거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t 제곱 되고 요거 다시 마이너스 1 되고. 자, 최종적인 식 여기다 한 번만 적을게. 자, 요거 2t 제곱인데 t 제곱 절로 넘어가서 몇 개? t 제곱 한 개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마이너스 2t인데 여기 t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2 되고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얼마야? 2하고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그래서 t 값은 얼마? 2가 되거나 또는 1이 된다. 우린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k를 구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바로 2의 k제곱이란 얘기죠. 1일 수는 없겠지. 이게 1이 되려면 k가 뭐가 돼야 돼? 여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을래요?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결론 k는 얼마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는 거지. 2의 1제곱이 돼야 2가 되는 거지. 나가. 자꾸 헛소리 하려면 나가세요. 자, 됐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좌표를 기입하는 형태의 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중이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한 문제 더 가보는데 그 다음에 있는 닮음 찾기 있죠. 닮음 찾기에 별표 치세요. 요 문제 별표 치고 자, 풀어봅니다. 자, 보자. 지금 요 문제는 뭐 풀이 방법이 좀 다양할 수도 있어. 다양할 수도 있는데 자, 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크대요. A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Y는 로그 AX와 원이 있는데 지금 이 원은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얼마? 4분의 5,0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루트 1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별로죠, 숫자가. 좀 불편해졌어, 마음이 약간. 빈정 좀 상하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두 녀석이 이제 P하고 Q에서 만났는데, PQ가 원 C의 지름이래요, 지름. 그럼 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 앞에 놓인 교재에 지름 표시는 돼 있어야 되잖아. 지름 표시 돼 있어? 그러니까 PQ가 지름이라고 알려줬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아, 이게 지금 지름이란 얘기구나.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거 안 그어져 있으면은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인가요? 의지 없는 거. 문제 풀 의지 없는 거. 아, 그어져 있어요? 잠깐만. 아, 내가 덧칠을 한 거구나. 덧칠을 한 거네. 그럼 뭐, 아니, 그럼 문제 풀 시작을 빨리 했어야지, 그러면. 왜 장준아, 거기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러면? 계속 머리만 막 쥐어짜고? 아, 잤어. 아, 그랬어? 이 새끼야. 자, 여기 죽여버릴까? 이거? 촬영 끌까요? 잠깐? 저 뭐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막 이러고서 막 이러길래 자는 거였어? 요란하게도 자네요. 자, 여기 중심이겠지, 그럼 얘가, 그치? 중심 얼마야? 여기가 4분의 5겠지, 이렇게. 4분의 5,0이었으니까. 그죠? 또 막 이런 생각, 지름은 꼭 원의 중심을 지나가나? 이런 생각 안 하겠지. 꺼져. 그냥 그만해. 여기서 그만해. 여기서. 자, PQ가 지름이라고 했어. 자, 근데 A 값을 물어봤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준 정보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죠?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이걸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지. 자,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거든?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다야. 근데 이럴 때 쌤은 이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이 원의 방정식하고 이 원의 이름 얘하고 요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P하고 Q라 그랬거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 보통 교점 문제가 나오면 얘하고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잖아. 그럼 이제 저 교점 PQ를 구하기 위해서 Y자리에
로그 A의 X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는 순간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죠. 그죠? 두근두근. 젠장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못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봤던 데이터에서 떠올리는 거야.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교점이 안 구해지는 문제는 실제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고 싶은데 그 교점이 안 구해지는 문제는 어떻게 했었냐고. 설정했었죠. 그것도 좌표를.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를 놓으러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놓으러 갈 생각인 거야. 알겠어? 좌표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고 났더니 뭐가 보였다? 요 삼각형 두 개가 보였다 이거지. 모양 자체는 닮음이다. 근데 여기 90도 90도고 요거 막꼭지각으로 같고 심지어 요거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얘는 닮음이 아니라 합동인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요 삼각형 두 개를 볼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X좌표와 요 녀석의 X좌표를 설정할 건데 그럼 설정할 건데 미쳤어 출제자가 4분의 5 왜 줬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줬을 거고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으니 좌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를 설정하면 될 거 아니야. 이 길이를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 두 점은 바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야? 4분의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은 4분의 5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뭐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이 로그 함수와 이 원의 교점의 입장에서 보고 있고 교점을 구하려고 했더니 식의 연산 과정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설정을 하려고 봤더니 도형이 보였어. 그래서 요 길이를 설정했다. 여기까지 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게 합동이라며.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 요 좌표 구하면 되잖아. 요 좌표. 요 좌표를 구하기 위해 얘를 집어넣자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로그 A에 얼마야? 4분의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의 좌표야. 요 녀석의 좌표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로그 A에 4분의 5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좌표란 말이야. 길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요거 자체가 지금 음수니까 이 둘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렇게 식을 만들면 얘는 위로 올라가면 역수가 되겠네.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4분의 5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이퀄 이쪽에 4분의 5 플러스 알파 두 개가 어떻다고? 같다고요. 계산해주면 돼요. 이제 계산하면 알파 값이 나오겠지. 요런 설계였던 거예요. 요것도 수능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치고 문제가 그 기존의 문제들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란 말이야. 이렇게 설정할 생각을 잘 못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뒤로 나오게 된 이 도형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수능 도형의 특징이 계속 나올 거야. 알겠어?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이게 이제 선생님이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할 때도 약간 좀 썰전이 펼쳐지는 부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김현철 선생님, 당신 생각에는 지금 이 수능에 나오는 이 도형은 이 도형 문제가 지금 당신은 100%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고 이 직각삼각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이 보조선도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하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이유는 또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타고라스와 특수각과 닮음 때문이라고 하고 닮음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도 또 랭킹 1위, 3위, 2위, 3위가 있다고 하고 이런 수능 도형적 구조 안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되니 누가 이걸 더 익숙하게 만드는 싸움이냐라고 당신은 얘기하시는데 이렇지 않은 문제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틀리면 된다고 얘기한다고. 한 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틀리면 됩니다. 왜지?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이것도 못 맞추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패턴화를 시켜줘도 못 맞추면서. 이렇지 않게 나오면 문제의 난이도가 급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다 틀려. 등급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실제 모 수학 선생님과 나와의 썰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내가 그 수학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좋아요.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다양하게도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뭐 이런 문제만 나오겠니?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학원 다닐 겁니까? 그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왜 배워? 나 혼자 풀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런 노멀한 방식, 뭐 정석이든 개념원리든 뭐 어쨌든 개념은 이런 거야.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알려주고. 자, 이제 개념은 여기서 더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니네가 문제 풀어. 모르는 거 질문해. 절대 성적 안 올라.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 그랬어, 쌤이?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울 때부터 기출문제를 풀러 오는 과정까지 모든 수학의 내용을 내가 다 목차와 그 내용이 구조화돼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생생하게. 어디를 찍어도. 수투 2단원부터 4단원까지 얘기해봐. 쭉 2단원에 뭐. 이거 증명. 그러면 패턴이 필요 없지. 어차피 수능 문제도 다 보일 텐데.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어? 몇 명 없다니.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본인들이 지도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수학의 정도인 양 얘기하는 꼬라지가 난 진짜 싫어. 난 진짜 싫다니까 그게. 성적 안 오르는데 그거. 알겠죠? 이 문제 할 때 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우리 처음 배우잖아? 처음 배우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쌤은 나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가르치는 학생 입장에서 내가 바라볼 때 난 어떻게 바라보냐면 분명히 직각삼각형인데 어디다 그어야지 직각삼각형이 되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여기밖에 글 데가 없어. 안 그래? 야,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다? 지금 저 그림이? 그리고 원이 지금 X축에 의하여 이렇게 갈라져 있어. 사실 이것도 지름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맞지? 그리고 요 두 녀석을 지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 거야, 여기서? 내가 중학생을 데려다 놓고, 야, 여기다 너 선 그어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만드나? 미쳤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만들면 또라이 아니에요? 미친 거지. 지름 두 개를 알려줬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더 있냐고. 심지어 이게 지금 X축인데.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6월 모의고사 이후 수업인데 직각삼각형 안 그렸으면 니네 나한테 혼나. 내가 막 욕한다고. 미쳤어! 내가 직각삼각형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직각삼각형을 안 그려? 틀려도 좋아.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틀려. 그래야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야.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건 그때 가서. 패턴 연습을 많이 한 뒤에.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시 흥분했어. 자기 소프트하게. 자, 알겠죠? 도형 문제를 보면 직각삼각형을 자꾸 떠올리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할게. 다음 문제는 8번이랑 9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8번이랑 9번을 같이 풀어보면서 절대값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 자, 8번 문제 풀어봅시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 점 p를 또 좌표를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그냥 쓰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알파, 3의 알파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위의 점 q가 있는데 q도 또 알려줬네. 여기 베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알려줬고. 근데 또 뭐가 알려줬냐면은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건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베타에서 알파를 뺀 요 녀석이 지금 4다. 그러니까 저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알려줬어. 자, 그런 다음에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 하겠죠.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이제 이런 게 들어온다 이거지. 설계를 한다. 최소값이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있는 최대 최소는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이제 하나 추가해야 되잖아. 일단 2개 먼저 정리하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고, 일단?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 값이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그렇죠. 산술기하. 합곱에 대한 조건이 나오거나 식의 역수 모양이 나올 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는 거. 요 생각. 에다가 우리 최근에 개념 공부할 때 배웠던 거. 삼각함수에 한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우린 2가지로 딱 정리한다. 첫 번째는 뭐 한디?
그렇지. 치환을 한 뒤에 뭐? 역시 다항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는 유형. 물론 저게 다항함수일 필요는 꼭 없지.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 뭐 무리함수일 수도 막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렇죠. 합성도 있었죠. 합성하는 것도 있었죠. 그치?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 그죠? 자, 물론 문과 학생들은 요거 안 배운 거니까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가형 학생들에 한해서 최근에 요 내용을 배워가지고 한 것 뿐이니까. 미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나형 학생들은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1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넓이의 최소값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걸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떠올린 뒤에 문제를 계속 읽어 나가면 되겠지. 넓이 구하러 가죠. 가로의 길이가 얼마였고? 4였고요. 그죠? 4였고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이제 요거니까 요 녀석의 y좌표에서 요 녀석의 y좌표를 빼버리면 돼. 그죠? 그래서 3의 뭐? 알파에서 마이너스 하면 베타인가요? 이걸 빼면 되나?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3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아, 근데 문제 참 잘 만드셨어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젠장 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지? 이게 안 보이는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였으면 참 좋았겠지. 그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역수가 되니까 바로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었을 테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이게 베타라서 잘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다? 4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 맞아요? 그리고 저걸 만약 지수에다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써도 되나요?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요 녀석을 분리해서 써보면 얘는 지금 뭐인 거지?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뭐? 3의 곱합 조건인 거야. 그죠? 합곱 조건을 준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뭘 떠올린다? 산술기하를 떠올린다. 요긴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집어넣은 거야. 똑같은 좌표를 기입하는 문제인데 그 안에 산술기하를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를 만들었어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두 녀석의 합은, 자 갑시다. 어떤 두 녀석의 합은 언제나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녀석의 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81분의 1. 거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9분의 1. 그럼 앞에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이 바로 9분의 2였던 거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문제 좋지? 문제 좋지? 그래서 요 산술기하를 보는 건데 처음에는 쌤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아 가로의 길이를 알려주고 싶었구나 정도인 줄 알았다고. 처음에는 쌤도 똑같아.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모양상 뭔가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새끼가 베타지? 알파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쨌든 얘를 알파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 왜 그런지 봤더니 아 요거구나 요거. 근데 이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마이너스 붙여서 가고 밑에 지수로 바꿔주면 어차피 얘를 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런 정보를 이제 숨겨 놓으셨던 것 같아 평가원에서. 그렇죠? 근데 요것도 꽤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알겠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는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 자,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요. 두 가지를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작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작도. 우리 절대값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 y는 fx라는 어떤 기본꼴의 그래프에서 y는 fx가 이렇게 전체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y는 f의 x자리의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모습, 그 다음에 y는 f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y자리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모습. 그죠? 그 다음에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이런 모습까지 해서 요 4개의 그래프를 일단 작도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 내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즉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모르면 요거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면 됩니다. 오비스통에 절대값 그래프 딱 치면 바로 나온다. 동영상 듣는 친구도 마찬가지.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도를 하고 나면 우리 얘만 예를 들어봐도 하나만 샘플 해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2차 함수로. 그러면 절대값을 이렇게 통째로 씌우는 순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꺾어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는 요 모양이 될 텐데 이렇게 모양이 될 때 꺾어 올라온 요 부분과 원래 있었던 이 부분은 이름이 다르지. 그죠? 요 둘은 당연히 이름이 뭐고 요 둘의 이름은 그냥 fx가 되는 거고 얘는 꺾어 올라왔기 때문에 요 녀석의 이름은 뭐야?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그래프의 이름이 다르다는 걸 캐치하셔가지고 저 이름을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꼭 실수해. 알겠죠? 어렵진 않은데 문제 풀다가 꼭 실수한다고. 아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는데 막 이런단 말이야. 풀다가.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작도하고 그래프의 이름의 입장에서 딱 설계를 해놓고 있으라고. 뿌리를 딱 잡고 있으라고. 자, 저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 자, 그래프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y는 로그 2에 x-1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놨다. 그렇죠? 그래프고 우리가 그려도 되는데 출제자가 또 그림까지 다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고 당연히 로그 2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에 점근선 1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래 정점은 1이었을 텐데 한 칸 갔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지. 원래 로그 2의 x-1의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 부분이 어떻게 된 거야? 꺾어 올라간 거죠, 이렇게. 꺾어 올라간 거니까 당연히 이쪽,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하는 이쪽은 이름이 뭐고? 로그 2의 x-1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당연히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는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x-1 분의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아? 원래 뭐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1이 되는 거니까. 되겠어? 이 마이너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의 이름이 두 개가 다름으로 요 다른 결 이렇게 써주고 가야 된다. 자, 그러고 났더니 여기다 뭘 했다고요? y는 k라는 그래프를 상수함수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그었다 이거야. y는 k. 자, 그랬더니 얘가 만났는데 얘가 요 y축이랑 만나는 여기를 지금 p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여기를 q 그 다음에 여기를 r이라고 했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PR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QR 요 길이의 몇 배다? 8배처럼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8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8QR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겠지. 자, 그냥 식만 좀 세워보자. 식만 세워보자. 여기 지금 K였으니까 P점은 뭐 0,K일 거고 요 Q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K를 이렇게 놔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x-1 분의 1 요 녀석이 지금 K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위치 바꿀게요. 그러면 K분의 1이 되고 이쪽이 x-1 이렇게 되겠지. 이거 넘어가면은 x는 뭐가 된다? K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요 좌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 K를 여기다 놔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겠어? 아, 뭐야, 여기. 2 어디 갔어? 2 없어? 지수가 없어졌네? 저게 K가 되면 2의 K가 돼야지. 여기 밑이 지금 2니까. 그죠? 2의 K제곱이 돼야지. 다시 쓸게. 그러면 2의 K제곱분의 1 이퀄 x-1이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K 될 거고 넘어가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지수를 빼먹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K라고 놓으면 x-1이 2의 K제곱이 될 테니까 x는 뭐다? 2의 K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요 녀석의 좌표가 된다. 자, 그럼 식만 딱 세워보면 뭐가 뭐의 8배라고? PR이면 요 길이니까 요 길이는 요거의 x좌표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의 K제곱 플러스 1 요 녀석이 누구의 8배라고요? PQ의 8배 PQ 요 좌표 요거.
아까 요거. 그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 조 녀석의 8배가 된다. 이런 얘기네. 당연히 치환해서 가겠지? 그지? 자, 2의 k제곱을 우리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다는 거 달아주고, 그럼 얘는 t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t분의 8이 되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8. 양쪽에 t 곱합시다. t제곱 플러스 t 이퀄 8 플러스 8t. 다시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8 이퀄 0이 되겠다. 계산하면 되겠죠. 끝. 이런 문제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근데 이 문제는 쉽잖아.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절대값 그래프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알겠죠? 네, 요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요, 가우스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문제에 없는데, 쌤이 아까 양대산맥이라고 했잖아. 근데 로그 함수에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가 기출문제 중에 한 번 있었어, 한 번. 한 번 있었거든. 근데 한 번 겁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 한 번을 왜 넣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 그 한 번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활용을 가우스로 해서 그래프까지 가는 영역 문제였어. 근데 우리 교과 과정에 영역이 빠졌잖아. 영역이 빠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된 바로는 우리 교육 과정에 맞는 가우스 함수의 지수로 함수 문제는 없어. 그래서 쌤이 나중에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 때는 좀 만들어서 줄 거야. 알겠죠? 그때까지는 일단 기출 문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거 내용 봤다. 우리 오늘 공부한 건 두 가지야. 지수로 함수 그래프에서 좌표를 가지고 크게 노는데, 하나는 좌표를 기입하는 거, 하나는 좌표를 설정하는 거. 어쨌든 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연습하는 기출 문제들을 해봤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추론할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지수로 함수 그래프를 평가원에서는 기니디 추론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예소, 이제 테마들을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 코칭북 꼭 이어서 푸시고 시리얼 연습하시고. 알겠죠?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바로 복습하세요. 알겠죠? 안녕!